정치인분들도 많고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도 꽤 있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손지창, 오연수, 신혜라, 차인표, 또 이재룡, 유호정, 손태영, 권상우, 김태희,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촌에서도 이제 계시고 정되는 곳을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의 단점은 재산세가 높다요. 미국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유세 내지 않는 방법이 그 임차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던데.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띠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와중 국내 자산가들을 위주로 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를 운영 중인 어태수라고 합니다. 네오집스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저희 네오집스 플랫폼은 해외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9개 주를 콕콕 찍어서 그 주에 대한 학군 정보, 그리고 이제 새집 정보, 또 좋은 분양이 시작되는 커뮤니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보고 이제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면은 집 소개, 그리고 낮은 금리의 대출, 하물며 이제 관리까지도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중개 업무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중개를 따로 하고 있는 네오집스 리얼티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네오집스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미국 부동산 투자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중개인을 만나야 되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다 고객들의 그 페인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집스에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안 좋습니다라고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희는 고객분이 꼭 뉴욕 아니면 꼭 시애틀 이쪽에 투자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정말 그분에 맞게끔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지 그분의 이제 입장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한테 정말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딜을 잘하는 리얼터 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중개인 분들을 소개를 받을 때 미국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받는데 그 지인조차도 그분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또 풀타임으로 하는지 그거는 모르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고객분들한테 받아서 고객의 반응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분으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회사로도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우선은 지역 선정, 그 다음에 좋은 중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에서 다 해드립니다. 미국이 좋은 게 관리라고 하면 어떤 게? 부동산 관리 서비스. 그래서 그 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중개인분들이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임차인한테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겠죠. 네. 미국이 잘 되는 게 홈 워런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셀폰도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워런티를 이제 가입하는 것처럼 미국이 홈 워런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은 대부분은 매도자가 1년 동안은 그 홈 워런티를 가입을 해서 웬만큼 고장난 곳은 다 커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홈 워런티 컴퍼니랑 연계해가지고 주택 관리까지도 네오집스 플랫폼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다 보니까 일종의 주택 보험인 거네요.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안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네. 그러니까 화재 보험하고는 또 다르게 고장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런티를 또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에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또 그렇게 같이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해외에 계시던 타주에 계시던 그 관리 서비스까지도 저희 플랫폼 하나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부동산 전문가 모셨으니까 먼저 좀 큰 총론부터 여쭤본다면 네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도
계속 이제 금리, 원래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인하 쪽에 무게가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 이제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지금 좀 둔화가 돼야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소비도 좀 살아날 텐데 그게 지금 안 잡히고 있다 보니 이게 그대로 부동산에도 영향을 가서 집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내놓고 팔면은 높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지진 않아서 지금 딱 혼조세예요, 미국도. 오피스 쪽, 뭐 상업용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미국 그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좀 미국 최근 오피스 시장은 어떤가요?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재택근무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시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주당 재택근무일이 0.4일, 근데 미국은 지금 1.4일입니다. 근데 그게 평균이지 IT 기반의 회사들이 있는 곳들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아예 풀리 리모트로 재택근무를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렌트비가 낮은 곳,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오피스는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 근처에 있는 주거 비용도 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떠나니까 리테일 상권도 같이 이제 내려가는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리테일 그리고 주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IT 기반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슬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그 교외 지역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 시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역은 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한국에서 좀 미국 부동산 투자 좀 많으신가요? 또 관련해서 좀 업무도 네. 하시면서 뭐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떤가요? 가장 많은 상담은 이제 아이를 교육 때문에 이제 미국에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원화 약세일 때는 달러를 보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손실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렌트를 이제 달러로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자금, 학자금을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환해지의 개념으로도 이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세금 이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중과세, 뭐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큰데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또 이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인당 아버지가 1,361만 불, 원화로 하면 거의 한 150억 정도. 네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1,361만 불. 그러면은 약 한 300억에서 350억까지는 그냥 과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와서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이 없어도 그게 영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주공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플랜을 증여를 해주시는 플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모두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미국 부동산의 단점은 재산세가 높다요. 보유세가 낮은 곳은 매매가 기준으로 0.49에서 2.49%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봤더니 미국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걸 이제 트리플 넷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이제 재산세 그리고 이제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인슈어런스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기자님도 다 들어보신 곳일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미국 이제 드라이브트루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그리고 이제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뭐 이름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계약을 이 트리플 넷 계약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굉장히 우량한 테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정도 아니고 매출액 연동으로 지금 렌트비를 네네. 또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이 스타벅스가 이제 그냥 원 오브 댐, 많은 우량한 테넌트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좋은 로케이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도 다 트리플 넷이라고 하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이제 납부를 하는 구조로 다 임대차 계약서가 돼 있고 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 계약이 10년에 뭐 20년 옵션 계약. 거의 뭐 제 부동산이 아닌 거죠. 아, 그러면 미국의 교육을 위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도 뭐 국내 강남 8학군처럼 어느 지역이 좋다 뭐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정말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학군이 좋은 곳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집값이 2.4배가 비싸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3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강남, 목동, 뭐 월세 전세라도 가는 이유는 이제 그 좋은 학교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미국도 동일하게 좋은 학군은 거기에 이제 렌트도 들어가고 거주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이제 다른 곳보다는 이제 더 높고요. 또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네오집스 관련해서 네네. 회사 관련해서 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미국 진출도 돕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중에서 또 최근 그 K푸드 열풍이 미국에서 불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무들도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네, 저 이제 네오집스의 역할은 K푸드 정말 미국에서 열풍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저 분들은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지를 만나기가 이제 쉽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가맹점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연결고리를 또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네오집스 플랫폼에서 그 K푸드 프랜차이저하고 미국 내 이제 프랜차이즈 분들을 만남의 장소로 이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로케이션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집스에서 좋은 로케이션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비즈니스가 또 잘 되면은 또 웨어하우스 창고도 이제 필요하실 거고 오피스도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K푸드를 미국에 알리면서 가맹점주, 로케이션, 또 창고, 오피스까지 그렇게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9개 주에 9개 주 맞죠? 네, 9개 주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9개 주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주는 저희가 뭐 50개 주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하는 곳이 거의 9개 주에서 끝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언론에서 접하기로 뭐 연예인들 어디 얼바인에 산다 뭐 얘기들 많이 듣고 했는데 연예인 누구는 어디 살더라 뭐 미국 홀푸드에서 자주 보인다더라 하는 분 있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손태영,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네. 이제 본인 집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소개도 하시다 보니까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시고 이제 김태희 B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얼바인 지역, 기존에 이제 손지창, 오연수 씨도 이제 얼바인에 거주하셨고 신혜라 차인표 씨도 이제 얼바인 거주하셨고 또 이재룡, 유호정 씨도 또 얼바인에 거주하셨고 지금도 이제 얼바인에 거주를 하시는 연예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벨레어 지역, 베버리힐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뭐 그런 부촌에서도 이제 계시고 연예인 분들이 참 돈 되는 곳을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 굉장히 방시혁 의장이 비싼 값에 미국 저택을 구입하셨다는 대저택을 구입을 했죠. 국내 투자자들이 그 9개 주 중에서도 어디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이 높은 곳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딱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맨하튼, 이제 뉴저지 지역이 이제 가장 인기가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인기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IT 기반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이전을 했어요.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네. 대부분 이제 남쪽으로 이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LA보다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지역 뭐 이런 곳들은 항상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가격대가 조금 낮은 곳을 찾으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스틴, 댈러스 그리고 텍사스 지역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국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도 인기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있으면 실제로 미국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네. 그러겠죠. 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가격이 주택 중간 가격이 1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약 한 13억이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 그렇네요. 오렌지 카운티 되게 부촌이잖아요. 부촌이라고 네, 들었는데. 부촌인데 중간 가격은 지금 100만 불이 아직 못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도 물론 이제 400만 불, 500만 불 좋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 댈러스, 뭐 애틀란타 지역도 좋은 곳들도 있지만 평균 가격은 지금 30만 불에서 40만 불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미국은 어느 지역이든지 투자는 다 가능하십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진지하게 내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뭐 감히 조언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에 이제 거래를 하고 고객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증여의 이슈다, 세금의 이슈다. 그분들도 이제 명확한데 그냥 단순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전도 없고 그리고 투자를 하셨다가도 굉장히 후회를 하세요. 어떤 점에서? 그냥 내 주변의 부동산이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하시고 이게 투자를 한 게 잘한 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부동산을 하신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은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그 목적이 명확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 어태스 대표님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예비 투자자분들도 좋은 정보 얻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 서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